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지난 7일 올 1차에 이어서 2차로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가 됐네요.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만 남게 되네요. 그리고 조정지역은 지방은 세종시만 남게 되네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비조정지역이 됐네요. 이미 취득에 있는 주택은 이제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을까요?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될까요? 지금 해제가 된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한다면 무조건 취득세 기본 세율이 적용될까요? 이번 시간 이번에 해제가 된 규제지역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올렸던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 광역시 그리고 도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이 전면 해제가 됩니다. 이제는 지방은 세종시만 조정지역으로 남게 되네요.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외곽 일부 지역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제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되네요. 2022년 9월 26일 0시부로 효력이 발생입니다. 9월 21일에 나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하반기 중에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올 줄은 몰랐네요. 지난 7월 논립으로 1차로 대구를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차로 남아있던 지방지역이 해제가 되네요. 자료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부로 해제가 되는 규제지역 정리한 자료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인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인천지역이 모두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이젠 서울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만 남게 되네요. 다음은 해제가 되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입니다.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은 세종시만 조정지역으로 남게 되네요. 붉은색으로 표기가 된 지역이 이번에 해제가 되는 규제지역입니다. 9월 26일 이후에는 지방은 세종시만 조정지역으로 남게 되네요. 그동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다가 보니 정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젠 깔끔하고 시원하네요.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39곳입니다. 서울 전지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60곳입니다. 서울 전지역 그리고 경기도 주요지역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세종시 한 곳입니다. 2022년 9월 26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은 이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강화입니다. 반대로 해제가 된다면 양도세나 취득세에 붙은 중과 등의 규제가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여기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도세율 적용, 중과세냐 일반과세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취득을 비조정지역에서 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 다주택이라면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취득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양도를 현재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던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 세율이 적용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을 조정지역일 때 한 경우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취득은 조정지역일 때 했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면서 양도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입니다. 이 경우 조정지역 인정거주 요건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해제가 됐으니 거주 요건은 필요가 없을까요? 21년 3월 당시 조정지역인 대구 동구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22년 7월 5일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니 거주 요건은 필요 없는지. 21년 3월 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네요. 그런데 22년 7월 5일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네요. 그리고 23년 3월 양도할 예정입니다. 취득은 조정지역, 양도할 현재는 비조정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냐 거주냐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인 경우입니다.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있다는 뜻이네요. 즉 조정지역 2년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 주택인 경우 양도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돼서도 거주 요건은 필요합니다. 조정지역 2년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양도일 현재는 비조정지역이네요. 그렇지만 21년 3월 취득 당시에 대구 동구는 조정지역이었네요.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은 여전히 필요하네요.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두 번째는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가 될까요? 서울의 종전주택 그리고 22년 3월 경기도 군포 신규주택 취득. 조정지역 일시적 주택으로 처분기한이 2년입니다. 내년에 군포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3년이 되나요? 22년 3월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으로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지금은 개정이 되면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런데 신규주택이 23년 8월에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그대로 2년일까요? 아니면 3년으로 완화가 될까요? 신규주택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에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호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요건입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3년입니다. 22년 3월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모두 조정지역으로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이후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여전히 2년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종전 서울주택은 2년 내, 즉 24년 3월까지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세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해제된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무조건 기본세율이 적용인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 유상취득세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1에서 3%의 기본세율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반면에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은 착각하기 쉬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종전주택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주택이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8%의 중과세가 적용입니다. 즉 종전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도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8%의 중과세가 적용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신규주택이 기준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 비조정지역의 투자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비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앞서와 같이 종전주택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이라면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비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전주택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세 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무조건 기본세율이 적용인지, 그렇지는 않네요.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된다면 이때는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된다면 이때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3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4주택이 된다면 이때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양도세 중과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하더라도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마지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취득은 조정지역, 양도는 비조정지역. 해제가 돼서도 거주요건은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서도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했더라도 3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